네, 안녕하세요. 칼로리 쉐어링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최나은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강하셔서 여하구분들은 이제 비키니 몸매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올여름은 운동해서 어깨 깡패 소리 좀 들어보겠다 하시는 남아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되는 야근에 회식에 이제 격격이 쌓여가는 뱃살을 가만히 외면하고만 있지는 못하실 것도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많은 분들이 미적인 요소나 또 건강적인 요소를 위해서 자신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싶다는 욕구는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 3끼를 채 다 못 드시는 결식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4,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노인분들의 경우 영양소 결핍이 다른 다양한 질병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정부 차원 노력 보시면 무료급식이나 식사 배달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하루아침에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차원 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국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여러 민간 주체들에게 식품을 기부받아서 그 식품을 이제 결식 노인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보완한 저희 솔루션이 등장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 원 겟 원 프리라는 말 아시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마트 가면 항상 보실 수 있는 흔한 문구인데요. 그러면 바이 원 샌드 원 프리 아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탐스 슈즈가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사면 어려운 아동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에게 하나를 보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루즈 원 샌드 원 프리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칼로리를 소비하면 이제 그것을 식품으로 환산해서 어려운 결식 노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기부하는 어플리케이션 칼로리 쉐어링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칼로리 쉐어링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운동하기 전에 식품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법을 선택하면 자전거나 걷기나 줄넘기 등 다양한 운동들을 그 운동에 맞게 GPS 센서 또는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서 칼로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측정된 칼로리만큼이 회색에서 이제 색깔로 차오르게 되면서 해당 식품의 285칼로리를 다 완성하게 되면 이제 식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식품들은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위에 보면 비코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코인이라는 건 제가 어느 쪽에서는 칼로리가 과다해서 문제고 어느 쪽에서는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 균형을 이뤄주게 하는 코인이다 해서 밸런스 코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비한 칼로리들이 다 합산돼서 비코인으로 저장이 되면 이 비코인을 다음과 같은 탭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서 경쟁적인 요소를 붙이면 또 재밌을 수 있겠다 해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기부 배틀 탭도 만들어 보았고요. 그 외에도 김장 모금, 이런 다양한 모금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칼로리 쉐어링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 주 수익은 기업의 광고비로 운영이 되는데요. 앞서 보셨던 기업 식품의 로고 노출을 통해서 광고비를 지불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2가지 방법으로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정부에게 납품하던 업체들은 자사식품의 교환 권리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순수 광고비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자사식품 교환 권리를 정부에게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이제 50%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에게는 기존의 다이어트 앱들의 기능들을 추가로 해서 운동부터 기부까지 한 번에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칼로리 쉐어링의 예상 재무제표인데요. 매출은 코스트 퍼 사우전드라고 하는 1000명당 광고 비용을 산출해서 CPT 산출법으로 산출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유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을 산정해서 첫 해 예상 수익이 534만 원 정도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칼로리 쉐어링의 기대 임팩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서울시에 2015년에 동절기 독거노인 식사 반찬 배달비로 2억이 넘는 예상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의 예상 식품 교환 권리인 첫 해 예산 식품 권리인 3천만 원어치의 식품 교환 권리를 전달하였을 때 정부에서는 1,5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예산에 의존적이던 결식노인 문제 해결 방법에서 민간 부분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절대적인 양의 부족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용자, 기업, 정부 기관, 세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칼로리 쉐어링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광고비를 내야 돼 이제 이게 수익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 타겟이 되는 대학생들이 자사의 식품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네거티브한 느낌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는 이제 트리플래닛이 광고를 팔았던 거는 뭐 프리우스 자동차랑 같이 했을 때는 자동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딱 심기는 포지티브한 것 때문에 한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지금은 빵 같은 이미지로 재밌게 해보려고 해놨는데 이제 건강식품들을 이렇게 띄워서 그 식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로리 쉐어링의 타겟 고객의 네. 니즈가 뭘까요? 그러니까 칼로리 쉐어링을 쓰는 사람은 이거 왜 쓰는 거죠? 기부를 하고 싶다 빼고. 네. 기존의 다이어트 어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종합을 하면서 네, 기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태양광 램프도 해보고 보조 배터리도 해보고 배터리 뉴 서비스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 고객의 니즈가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 같은 아주 강력한 고객의 니즈를 발굴해서 그걸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게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기부를 해내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칼로리 쉐어링이 사람들이 다운을 받게 하려면 사용하게 하려면 기부가 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어떤 핏빛 같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기기들, 헬스 기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분석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훨씬 칼로리 쉐어링이 뭔가 더 좋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재미가 있다거나 그래서 아까 경쟁을 시킨다고도 하셨잖아요. 혹시 어비스리움이라는 어플 아세요? 게임? 뭔가 수족관에 물고기 키우고 그러는 어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중독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계속 하게끔 만드는 뭔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칼로리 쉐어링이 다른 어떤 헬스를 관리해주는 어플보다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뭔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이것을 아까 다운로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명확한 1번이 없으면 왜 써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들으니까 저는 그냥 코멘트 하나 그냥 고민하셔야 될 포인트를 하나 드리면 결국 광고업이잖아요. 광고업은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모으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많은 소셜벤처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고로 돈을 번다 하는 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대표적으로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광고로 수익을 뭐 BEP를 맞추는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면 그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서 뭐 워낙 좋은 말씀 그리고 저 생각과 비슷한 말씀을 갖다 많이 해주셔가지고서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의미를 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소셜 벤처에 접근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뜻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기부라고 하는 요소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많이 쓰게 하고 싶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관점에서의 고민이 좀 더 담겨져 있고 만약 그게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기획에 담겨져 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예를 들면 그 푸시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보낸다라든지 혹은 웨어러블 기기에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거나 피드백을 주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측정을 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많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